SNS에서 아무것도 안 올리는 사람들, 그들이 사실 가장 무섭습니다. 어떤 의미냐고요? 좋아요. 수로 자기 가치를 측정하고 피드에 올릴 사진을 위해 밥도 못 먹고 반응이 없으면 하루가 우울해지는 동안 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완성시키고 있거든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024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은 평균 4.25개의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고 있고 밀레니얼 세대의 SNS 이용률은 무려 90.6%에 달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SNS를 하는 시대인데요. 그런데 그 속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프로필 사진은 몇 년째 그대로, 마지막 게시글이 언제인지도 모를 정도로 텅 빈 피드, 생일이 지나도 아무 글 하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실제로 만나보면 전혀 소심하지도 사람을 피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대화가 깊고 자기 이야기가 확실하고 뭔가 다른 에너지가 있거든요. 오늘은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 건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비교와 시선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건지, 심리학이 밝혀낸 진짜 이유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아는 상태를 자기 개념의 명확성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셀프 컨셉트 클래리티라고 하는데요. 이게 높은 사람들은 외부에서 어떤 신호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좋아요가 100개가 오든 0개가 오든 그게 자신의 하루 기분을 결정하지 않는 거죠. 자기 안에 중심이 있으니까요. 반대로 이 명확성이 낮으면 자꾸 외부에서 확인을 받으려고 해요.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내가 괜찮은 사람인지를 남들의 반응으로 검증받으려는 거거든요. SNS의 알림 소리가 울릴 때마다 안도하고 아무 반응이 없으면 불안해지는 패턴이 바로 이거예요. 조용한 사람들은 그 검증이 필요 없는 상태예요. 이미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SNS를 많이 올리는 사람이 자존감이 낮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표현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일상을 공유하는 게 진짜 기쁨이고 에너지예요. 진짜 문제는 올리고 싶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올리지 않으면 불안해서 올리는 상태예요. 그 차이가 핵심입니다. 자기 내면에서 나온 선택인지 남들 눈치를 보면서 억지로 하는 건지를 스스로 알 수 있어야 해요. 실제로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에서 SNS 사용 빈도와 자존감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요. 타인의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외부 요인에 의해 쉽게 흔들리는 경향이 있다는 게 나왔어요. 좋아요가 많으면 기분이 올라가고 반응이 없으면 무너지는 구조죠. 게시물을 올리고 나서 몇 분마다 핸드폰을 확인하면서 알림을 기다리는 행동, 그게 바로 자존감이 외부에 묶여있는 상태예요. SNS를 적게 하거나 반응에 덜 신경 쓰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됐는데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라 자기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거든요. 요즘 FOMO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뭔가를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인데요. 나만 모르는 게 있으면 어쩌지? 나만 재미없는 하루를 보내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이 계속 SNS를 확인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약 20% 가까이가 SNS 과의존 위험군에 속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하루 평균 SNS 사용 시간이 3시간에서 4시간이 넘고 안 보면 불안해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죠. 그런데 SNS에 조용한 사람들은 이 FOMO가 없어요. 아니, 정확히는 극복한 상태예요. 혼자 있는 시간을 불안함으로 채우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이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알게 해주는 시간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심리학자 칼 융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고독은 외로움과 다르다고요. 외로움은 다른 사람이 필요한데 없어서 생기는 결핍이고 고독은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의 한 연구에서는 하루에 15분만 조용히 혼자 앉아있는 시간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스트레스 수치가 낮고 자기 인식이 높게 나타났어요. 15분이에요. 핸드폰 없이 그냥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뇌가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SNS에 조용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 고독을 즐길 줄 알아요. 혼자 있어도 충만하고 자기 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익숙한 거죠. 그게 그들이 흔들리지 않는 진짜 이유예요. 이 사람들이 관계를 대하는 방식도 좀 달라요. SNS에서 팔로워가 몇 명이냐보다
현실에서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를 더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온라인에서 하트 하나 누르는 것보다 직접 만나서 밥 한 끼 먹으면서 진심으로 이야기 나누는 게 훨씬 더 진짜 관계라고 생각하는 거죠.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에 따르면 SNS를 이용하는 주된 목적 1위는 지인과의 소통이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SNS를 적게 하는 사람들이 실제 관계의 질은 더 높은 경향이 있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플랫폼이 줄어든 만큼 직접 만나는 시간이 늘어나니까요. SNS에서 친구가 500명이면 뭐 해요? 진짜 힘들 때 새벽에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요. 반대로 SNS에 올리는 게 거의 없어도 진짜 힘들 때 달려와 줄 수 있는 친구가 3명 있다면 그게 훨씬 더 든든한 삶이에요. SNS를 보면서 자꾸 비교하게 되는 것도 사실 자연스러운 심리예요. 1954년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가 처음 제시한 사회적 비교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가치를 평가할 때 절대적인 기준보다 다른 사람과의 상대적 비교를 활용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문제는 SNS 시대에는 이 비교가 너무 쉬워지고 너무 자주 일어난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SNS에 올라오는 건 전부 하이라이트라는 점이에요. 누가 힘든 순간, 실패한 순간을 올리겠어요. 다들 가장 잘 나온 순간만 올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들의 하이라이트와 내 평범한 일상을 비교하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공정하지 않은 비교예요. 여행 사진 한 장을 보면서 부러워하지만 그 뒤에는 공항 지연으로 5시간을 기다린 일도 있고, 음식이 맞지 않아서 배탈이 난 일도 있고, 그 여행을 위해 2달간 허리띠를 졸라맨 시간도 있어요. 우리는 결과물 한 장만 보고 전체 삶을 부러워하는 거죠. 스탠포드 대학의 한 연구에서 SNS 활동이 적지만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을 인터뷰했을 때 이들의 공통점은 성공의 기준, 행복의 기준이 남들이 정해준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정한 거였어요. 어떤 사람은 성공을 연봉으로 정의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으로 정의해요. 어떤 사람은 행복을 비싼 물건으로 채우고, 어떤 사람은 평온한 마음과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우거든요. 중요한 건 뭐가 더 옳냐가 아니에요. 내가 내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기준이 흔들리지 않으면 남들의 피드가 아무리 화려해도 내 삶이 초라해 보이지 않거든요. SNS에 조용한 사람들은 이 기준이 이미 내면에 단단하게 자리 잡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증명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무의식적으로 스크롤하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지하철에서 습관적으로 인스타그램을 켰다면 딱 한 번 멈추고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왜 이걸 보고 있지? 정말 보고 싶어서인지, 아니면 그냥 불안해서 손이 움직인 건지. 이렇게 의식하기 시작하면 무의식적인 습관이 의식적인 선택으로 바뀌어요. 뇌는 반복된 자극에 덜 반응하게 되고 진짜 보고 싶을 때만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번 노트에 적어보세요. 나는 어떨 때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지, 나의 성공은 뭐라고 정의하는지, 단 한 문장이라도 좋아요. 아침에 그 문장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면 오늘 하루를 어떤 방향으로 살 건지 중심이 생겨요. 저녁에 다시 읽으면서 내가 내 기준대로 살았는지 돌아보는 거거든요. 심리학적으로 이걸 자기 암시라고 하는데, 처음엔 어색해도 반복하다 보면 진짜 그렇게 믿게 되고 행동도 바뀌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사진 찍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내가 이 순간을 남기고 싶어서인지, 아니면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건지. 만약 진짜 이 순간이 소중해서 기록하고 싶다면 찍으세요. 근데 그냥 올리려고 찍는 거라면 그 5분을, 그 순간을 직접 느끼는데 써보는 거거든요. 라떼의 맛, 공기의 냄새, 그 순간의 감정을 기억 속에 담는 거죠. 나중에 그 장소를 떠올릴 때 사진 앱이 아니라 기억 속 감각으로 떠올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디지털 디톡스도 완전히 끊는 게 아니라 시간을 정해두면 훨씬 쉬워요. 밥 먹을 때는 핸드폰을 다른 방에 두기, 자기 1시간 전부터는 SNS 안 보기. 처음엔 손이 자꾸 주머니로 가거든요. 근데 며칠만 지나면 적응되고 오히려 그 시간이 더 편안하다는 걸 느끼게 돼요.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내 방식대로 살고 있는가? 좋아요가 몇 개 달리든 팔로워가 몇 명이든 그게 내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것. SNS에 올리지 않아도 이 순간이 충분히 의미 있고, 굳이 남들에게 증명하지 않아도 나는 이미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확신. 인스타에 올린 사진은 몇 시간 뒤 피드 아래로 밀려나고 좋아요 100개를 받아도
한 달 뒤에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데이터일 뿐이에요. 하지만 자기 자신과의 단단한 관계, 나만의 명확한 기준, 현실에서 쌓아온 진짜 유대는 평생 내 곁에 남는 자산이에요.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진짜 내 것이거든요. 보여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증명하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그 선택이 쌓이면 결국 당신이 달라집니다.